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화상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를 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화상통화는 멀리 떨어진 가족,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 화상통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은 가능하면 늦추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다면 14살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화상통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침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SNS를 보는 것과는 달리 아이들도 화상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일수록 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화상통화를 할 때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 부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가 화상통화하는 것을 지도해 줘야 합니다. 화상통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화상통화의 장점은 멀리 있는 가족과의 소통 수단이 되는 겁니다. 시골이나 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자주 볼 수 있는 것, 친밀감과 유대감이 생기는 것, 이건 정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상통화는 대화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언어 습득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지, 이게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란 것도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SNS 사용과는 달리 약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어서 언어 발달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어 발달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비언어적인 다른 자극들을 제대로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언어 노출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 아기들일수록 모국어 발달에는 직접적인 일상의 대화 노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화상통화는 언어 발달이라는 측면보다는 멀리 있는 가족과의 소통 수단,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화상통화의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부작용은 스마트폰에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화상통화만 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아이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 아이가 SNS를 즐기게 되고 중독이 되는 코스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할 때는 아이가 보내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방향의 소통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지연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언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들을 때 비언어적인 표현과 함께해야 대화를 이해하는 비율이 큰 아이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경우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어른들 역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와 대화할 때는 아이가 보내는 비언어적인 사인을 화상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요. 아이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 역시 스마트폰의 화상통화로는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 그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화상통화가 실제 대면 대화와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도 안 된다는 점은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통화는 감각적 그리고 신체적인 경험이란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상 대화와는 달리 장시간 한 곳의 화면을 응시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 증가될 수 있고요. 지속적인 화상통화는 아이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시력 문제입니다. 음성통화와는 달리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 등을 일부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보다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어린아이일수록 시력이 더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작은 화면으로는 대하는 사람의 입모양과 표정과 제스처 등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얼굴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상반신도 포함해서 다른 제스처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한다면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이게 너무 작게 보여서 힘들 것이고요. 만일 더 넓은 화각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람 얼굴이 더 작게 보여서 시력이 좋지 않는 아이들 눈에는 화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화상통화는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으로, 태블릿보다는 컴퓨터의 큰 화면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큰 화면일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귀찮아질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 화상통화는 하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화상통화 중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가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고 화상통화하게 냅두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도 함께 아이의 화상통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릴수록 일방향의 통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상호 소통이 될 수 있게 적절하게 개입해야 되고요. 화상통화는 옆에 있으면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고요. 아이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가 보다가 아이 관심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면 화상통화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아이와 함께 화상통화에서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언어 발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화상통화하지 말고요. 아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고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화상통화 너무 자주 하지 말고요.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하루에 하는 시간을 제한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 손에 스마트폰 들려주지 말고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조작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화상통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아이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으로는 화상통화 이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상통화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립된 지침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화상통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먼 거리 가족과 소통할 기회를 준다는 점, 이게 화상통화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하지만 언어 발달이 도움이 된다거나 상호작용의 기회가 되니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상통화를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을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합니다. 화상통화는 통상적인 스마트폰 사용보다는 좀 덜 해롭지만 이 역시 스마트폰 사용하는 큰 범주에 놓고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가 자기 사진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은 자기 인식과 자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이 지나친 자아 중심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찍은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영상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고요. 그 영상을 볼 때는 가족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으로 만드는 정도가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과거의 기록, 추억보다는 현실의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